자, 지금 보고 있는 차는 요번에 새로 출시한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자, 지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동식 도어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여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살짝 눌러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쪽에 뭐 벽이 있다거나 옆에 차가 있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옆에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딱 열립니다.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동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에 탄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닫히게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전 에스컬레이드랑 다른 점이 이렇게 모니터가 저 끝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여기까지만 있었죠. 근데 이제 조수석 모니터까지 생겼고, 요 모니터는 이제 HDMI 같은 거 연결해서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쓸 수가 없고, 이제 HDMI 단자에 연결해서 이제 영상 같은 거 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인포가 있고, 여기는 이제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요 레버를 이렇게 조작해 주시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기본 게이지 모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게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R 카메라, 이렇게 전방에 있는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T맵 같은 거 쓰면 요 위에 이렇게 경로 안내도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 비전이라고 있는데, 나이트 비전을 쓰게 되면은 지금은 낮이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밤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보행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체온을 감지해서 이제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처럼 이렇게 사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R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사륜구동 모드를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차고 조절이 있습니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물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거기에 맞게 이제 차고가 조절이 되고, 차의 속도에 따라서도 차고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임의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쓰시면 되고요. 자,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륜구동 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토 눌러 놓으시면 그냥 사륜구동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륜 사륜 이게 알아서 그때그때 맞춰서 작동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연비에 최적화된 정속 주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륜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 이륜이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륜 모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륜 하이 모드, 사륜 로우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사륜 하이 모드부터는 사륜이 앞뒤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일상적인 주행할 때 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약간 전후에 이 회전차 때문에 약간 덕덕덕덕 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정상적이라는 거. 요거는 아주 험로나 이런 데 쓰시면 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 사륜구동 쓰실 때는 그냥 오토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험한 지형, 막 산악 지형이라든가 뭐 모래, 뭐 진흙 이렇게 아주 험한 지형을 달릴 때는 요 사륜 로우 모드 요걸 쓰시면 되는데, 사륜 로우 모드는 누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중립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여기 지금 레버가 P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N으로 바뀌었죠. 자, 당겨서 N으로 바뀐 다음에 로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사륜 로우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륜 로우 모드가 작동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드가 바뀌죠. 여기서 오프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견인 운반 모드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좀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차량 제어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륜 모드를 오토로 바꾸고, 드라이브 모드도 투어링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밑에 마이 모드가 있는데, 마이 모드는 스티어링, 서스펜션, 엔진 사운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지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스티어링, 요 T는 투어링이고요, S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S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투어링 모드는 전부 다 T가 되는데, 나는 이거를 엔진 사운드만 스포츠 모드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이 모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기능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즘 차들 보면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라든가 뭐 준자율주행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그 기능은 탑재가 돼 있어요. 요 버튼인데 국내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핸즈프리 운전을 사용할 수 없음, 도로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미국 같은데 본토에서 이 도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지역을 운행할 때만 작용을 할 수 있는,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국내에서 쓸 수 있으려면 이제 캐딜락에서 우리나라 지형의 이제 정보를 입력해서 해당 특정 지역에서 이 핸즈프리 모드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국내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서 이 핸즈프리 모드를 쓰게 되면 핸들 조작이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니터가 3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니터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조 및 뭐 여러 가지 기능 설정 이제 화면인데, 여기 이제 공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온도 조절이라든가 바람 세기라든가 뭐 뒷좌석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바람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트의 뭐 열선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뭐 스티어링 열선도 여기 있고, 2열도 이렇게 있죠. 2열도 통풍하고 열선하고 다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자, 마사지 기능을 쓰게 되면은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압, 주무르기, 강하게, 보통, 약하게 이렇게 해서 마사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동승석 쓰고 싶으면 이렇게 동승석에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도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 우측 이런 식으로, 뒤에 좌석이 있죠. 이렇게 좌우로 분리돼서 캡틴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 뒷좌석도 마사지 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뒷좌석에도 또 모니터가 있어요. 거기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조절을 대신 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되고, 뒷좌석에서 뒷자리 마사지 시트나 뭐 열선이나 통풍 이런 거 쓰고 싶으면 뒷좌석 모니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터 암레스트인데 굉장히 크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고, 이쪽은 이제 조수석 탑승자가 팔걸이로 쓰면 되고, 여기는 운전석 이제 운전자가 이제 팔걸이로 쓰면 되는데, 이걸 열면은 이 안에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여기 보면 진짜 냉장고처럼 이렇게 쿠션도 있죠. 이게 밀봉해주는 냉장고 문 열고 닫을 때 보면 쿠션 있잖아요. 요 몰딩. 요것도 이렇게 있고,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 안에 냉장고로도 쓸 수 있고, 이제 뭐 냉동실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지금 한 번 눌러서 파란색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냉장실로 쓰고 있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2개 들어오죠. 이러면 냉동실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료수 넣어놓으면 진짜 얼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만 눌러놓고, 이 안에 지금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엄청 차갑습니다. 네. 그냥 집에 냉장고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어뷰 미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미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캐딜락 차들이 이 카메라 미러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죠. 어떤 차종이든 간에.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드도 카메라 미러가 적용이 되는데, 조금 화면이 작은 듯한데 시야가 광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작다고 해서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또 전방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게 또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내려서 2열로 가볼 건데, 아까 제가 이 차에 탈 때 이 자동문을 이용을 했잖아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문 여는 도어 해치인데, 요거 이렇게 당겨주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립니다. 제가 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밖에 장애물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문이 충격을 하지 않게, 닫지 않게 거기까지 감지해서 그 안에서 딱 멈추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리고, 다시 문을 닫을 때도 요 안에 있는 버튼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 스텝이 내려와 있죠. 문을 닫으면 이제 좀 있으면 사이드 스텝이 또 올라가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뒷문도 이제 열 때도 자동문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시면 사이드 스텝 나오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이제 제가 안으로 타볼게요. 요거는 지금 2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컨트롤러가 들어있는데, 제가 차에 타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직접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줘도 자동으로 닫히긴 하는데,
요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열어보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도어가 있어요. 여기 도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닫기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되게 편리해요. 쓰시면 되고, 열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열어도 돼요.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네.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다시 닫고, 그다음 앞쪽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가 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도 HDMI 단자로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HDMI 단자하고 이 아래쪽에는 이 가정용 210V 콘센트도 있어서 야외에서 가전기기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이 콘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뒷좌석 컨트롤 모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조기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바람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 제가 공조기 좀 틀을게요. 좀 더워서. 자, 2단으로 틀고, 네,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은 위아래 다 조절이 되고요. 지금 바람 방향 같은 경우는 2열에 요 루프 천정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어서 이제 공기를 좀 더 쾌적하게 시원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트 조절하는 거, 뭐 통풍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마사지 기능, 2열도 마사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도어, 그 다음에 실내 무드 조명이라든가 뭐 대화 강화 모드. 대화 강화 모드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앞좌석에 있는 사람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 돌아서 있으니까 내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상대방 말이 나한테 또 잘 안 들리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대화 강화 모드를 이용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천장에 있는 이런 스피커, 이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면은 그게 또 이제 다른 스피커, 요거 이제 마이크죠. 마이크, 스피커가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나한테 더 잘 들리게. 스피커는 여기 보면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앞좌석에도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요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홀더가 있어가지고 컵을 꽂으면 이 홀더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탄 사람, 그 다음에 운전석 뒤에 탄 사람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앞좌석에도 있었으니까 총 세 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를 열면, 암레스트 콘솔을 열면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데 이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테이블을 꺼내려면 그냥은 안 꺼내지고요. 여기 보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젖혀줍니다. 젖혀준 다음에 이걸 옆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면 이게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용도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내려주면 나와서 펼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간편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간에는 또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걸 펼쳐놨을 때는 이걸 집어넣으면 수납 공간 쓸 공간이 안 나오겠죠. 닫으면 여기 이제 암레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어넣을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접어주고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레버가 딱딱하고 걸립니다. 그러면 저 레버를 안 눌러주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을 열고. 자, 자동문 되게 편하네요. 자, 3열로 가야 되는데, 3열로 가려면은 이 시트를 앞으로 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눌러서 일일이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이게 저 등받이 세우고 이거 하고 번거롭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그냥 원터치로 눌러주시면, 이거는 한 번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얘가 멈춰요. 그러니까 완전히 틸팅 될 때까지 쭉 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동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3열로 타려고 하는데 안전벨트가 이걸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치우고, 이 안전벨트를 손으로 벌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요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 자,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럼 이제 2열에 타는 사람이 닫아줘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 2열에 탈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로 닫을게요. 자, 여기 편하네요. 네, 이렇게 닫고, 자, 그 다음에 이 시트가 다시 이제 사람이 타려면은 뒤로 와야 되니까 그때 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빨랐으면 좋겠는데 좀 느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실내등도 있으니까 실내등도 켜고, 자, 그 다음에 3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나오고, 하지만 에어컨 조절이나 이런 건 여기서는 안 되고요. 3열 독립공조는 안 돼 있고, 또 뒤에 탄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앞에 탄 사람이.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가 있고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암레스트가 있는데 여기 약간 소프트한 재질로 돼 있어서 팔을 올렸을 때 팔꿈치가 좀 편하게 돼 있고, USB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서 옆에를 딱 봤을 때, 네, 여기가 좀 유리창이 여기까지 이렇게 열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막혀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약간 이쪽만 창이 뒤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가 조금 아쉽네요. 이런 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보면은 지금 2열을 굉장히 뒤로 많이 빼놓은 상태거든요. 되게 넉넉하게 시트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키가 185에 체중이 85kg인데 제가 탔을 때 무릎이 뭐 닿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등받이가 좀 많이 세워져 있고 리클라이닝이 되지가 않아서, 그래도 공간 자체로 보면은 어른도 탈 수가 있습니다. 어른도 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2열 시트를 조금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면 더 편하게 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태에서 탔을 때도 무릎이 안 닿고, 여기가 지금 뒤로 더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타면은 무릎이 이렇게 닿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이 시트를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좀 당겨주면 되겠죠. 지금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게 돼 있는데도 여기는 지금 뭐 무릎 공간이 나옵니다. 등받이만 좀 리클라이닝이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아쉽고, 다시 내릴 때는 또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또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원이 만약에 차단됐다, 이거 못 밀잖아요. 그럼 내리려면 되게 힘들죠. 일로 막 기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상시에는 여기에 또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당기면 등받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걸 당기면 이 시트 슬라이딩까지 같이 되면 좋은데 등받이만 돼요. 시트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등받이만 넘어가고, 이 상태에서 문이 열린다고 이 공간으로 내리기가 편하겠어요? 차라리 일로 내리는 게 낫지, 그쵸? 그래서 등받이를 넘기고 비상시에 탈출할 때는 일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기면 여기가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이 공간으로 뛰어 넘어가서 탈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렇게 줄을 당겨서 등받이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 버튼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눌러준 다음에, 자, 시트를 다시 눌러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요게 조금만 속도가 빨랐으면, 조금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이 안전벨트 참,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사실 3열로 타고 내리는 거는 조금 편하진 않아요. 이거 다시 또 앞으로 넘기는 것도 또 눌러서 쭉 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트렁크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여기 이제 캐딜락 로고가 있잖아요. 이 로고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게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러기지 공간이 3열 시트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웬만한 짐 못 실어서 뭐 3열을 홀딩 해야만 뭐 좀 짐 좀 실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은 안 들을 것 같아요. 정말 넓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3열을 다시 폴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 다시 세울 때는 또 전동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원터치가 아니고 내가 누를 때마다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사람은 여기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 다시 세울 때는 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전동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3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거. 완전히 세우거나 폴딩하거나 이것만 되고, 이 3열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리클라이닝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3열 거주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여기에도 아까 이제 2열에도 이 가전기기 연결하는 전원 단자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에서 레저를 하거나 캠핑을 할 때 이렇게 가전기기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열면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질구레한 짐 같은 거 정리해서 넣을 수가 있고, 여기 한 번 더 들면 이 안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닫을 때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캠핑이나 이런 문화가 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라반이나 뭐 트레일러 이런 거를 견인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있어가지고 이 커버를 열면 안쪽에 견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견인 장치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으로 간단하게 돌려서 풀 수 있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이렇게 견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댑터만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카라반이나 이런 거 견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연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카라반에 전원도 공급해야 되고 뭐 제어 장치 같은 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같은 거 견인하거나 트레일러 연결해서 쓸 때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차들 보면은 뭐 전자식 다이얼이라든가 뭐 스티어링 컬럼 타입 레버라든가 뭐 아니면 전자식 뭐 기어 조작하는 레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캐딜락에서 그 리릭이라고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 리릭에 적용되어 있는 전자식 변속 레버 스티어링 컬럼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데요, 마치 그 와이퍼 조절하는 그 레버,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어 레버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요게 이제 파킹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앞으로 한번 당겨주면 이렇게 N이 되고요. 잠깐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전진이나 후진을 조절하고 싶으면 그냥은 조절이 안 되고요. 당긴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D가 되고, 당긴 다음에 뒤로 올리면 이제 R이 되는 겁니다. 다시 파킹할 때는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이퍼 암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와이퍼 암 기능이 이쪽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깜빡이 방향지 시동 조절하는 레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다이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다이얼은 이제 뒤에 리어 와이퍼 작동시키는 거고, 요거는 앞쪽에 요 와이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간헐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 이렇게 로우, 하이 이렇게 다 앞쪽 와이퍼를 조절을 해줍니다. 요거는 뒤쪽 와이퍼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와이퍼 작동시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와이퍼 암이다 그러면 잡아 당기거나 이럴 때 작동하는 건데,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와이퍼가 한번 움직이고요.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꾹 누르면 워셔액이 발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워셔액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알고 계셔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밑에 메뉴들이 쭉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헤드램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요 메뉴가 여기 있어요. 전조등을 자동으로 놓을 수도 있고, 미등만 켤 수도 있고, 뭐 수동으로 켤 수도 있고, 완전히 끌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이쪽에 보통 헤드램프 조절하는 뭐 레버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라이트를 조절을 하죠.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메뉴 여기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기가 사각이 되게 많아서 조금 주차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본 장면도 볼 수 있고, 측면도 볼 수 있고, 표준, 그 다음에 후방, 네,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카라반 같은 거 연결할 때 요 히치를 누르시면 이 카라반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후진하면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요. 자, 요게 전방으로 볼 때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경사로 같은 걸 넘어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본넷이 길고 이 지상고가 높고 본넷이 이렇게 앞에가 뚝 끊어져 있다 보니까 앞쪽에 사각이 굉장히 큽니다. 요 앞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 같은 거 넘어갈 때 보면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앞에가 안 보여서. 그럴 때 요 카메라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앞쪽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는 AKG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저음, 고음 이런 걸 조절해서 듣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디오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런 거 설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여기 설정으로 가서 여기 사운드라고 있죠. 사운드로 들어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AKG 사운드는 저음, 고음 이런 거 설정하는 기능이 없나 보다, 그냥 정해진 대로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있습니다. 사운드 조절하는 게 어디 있냐면 설정에서 차량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 차량으로 가시면 좀 더 가까이서, 네,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오디오 설정이 있습니다. 뜬금없죠. 사운드에 들어가면 있으면 되는데 왜 차량에 들어가서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디오 설정을 들어가면 여기 사운드라고 있어요. 여기 사운드를 선택하고 이퀄라이저에 가서 저음, 중간음, 고음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모드라고 있어요. 사운드 모드에 가면은 서라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앞좌석 중심인지 혹은 뒷좌석 중심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라운드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오디오 사운드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문을 열 때 앞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뭐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둥이나 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열릴 때 이런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문이 이제 찍히지 않게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쓴 채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멈춥니다. 제가 피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그냥 끝까지 열리죠. 제가 다시 문을 닫고 이번 한 이쯤에 서 있어 볼게요. 자, 지금도 멈췄죠. 이런 식으로 기둥이나 다른 차량이나 이런 걸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옆에 벽이나 뭐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서 있거나 기둥이 있거나 이런 거는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좀 높이가 낮은 장애물 있잖아요. 뭐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둔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위쪽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데 아래쪽에 이 아래쪽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인식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열릴 때 좀 낮은 위치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열지 마시고 직접 수동으로 여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열릴 때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다 보면 이런데 이제 손가락이 끼거나 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끼임이 생겼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열렸어요. 이번엔 열렸는데 꽤 강하게 낀 다음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손이 실제로 끼게 되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제 손으로 시험은 못 해보겠는데 좀 꽤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닫힐 때 이게 닫히는 힘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여기 사람이 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버틸 거 아니에요. 버틸려고 하는 힘에 얘가 바로 작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사고가 그렇게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고로 인해서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동문이 작동할 때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닫히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럼 바로 멈춰요. 그렇게 힘을 세게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잠깐만 버티면 바로 얘가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약하니까 또 모르고 있다가 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껴버리면은 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는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